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물레동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제 형수님께서 이쪽에 물레동 투자 때문에 좀 알아보고 있길래 제가 그냥 등기부등본만 띄워드렸지만 여기가 투자 가치가 상당히 좋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여기 같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구형 물레동 4가만 추진호만 돼 있지 1가 2가 3가까지는 정부요 지정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받으려면은 10년은 좀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영등포 투자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거기 시장 쪽에는 이제 개발이 되고요. 최근에 입주한 영등포 포레나나 몇 년 전에 입주한 그 스퀘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평당 보게 되면은 거의 4천대 중후반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영등포 쪽에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쪽 시장 쪽보다 물레동 쪽을 또 많이 쳐줬던 동네예요. 급으로 따지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시간을 대해서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1가부터 4가부터 재개발되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같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영등포역을 통해서 거기 신안산선이 지나가고요. 신도림 쪽으로 해가지고 1호선, 2호선 다음에 GTS B 노선이 들어갑니다. GTS B 노선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쪽이 1가부터 4가까지요. 그만큼 수혜적이고요. 그 향후에 거기 제2종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게 여기 영등포 물레동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 얼마나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향후에 투자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처럼 빨리 받을 수는 없어요. 향후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급화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될 확률도 있습니다. 여기는 용적률이 이제 400%예요. 거의 중공업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물레동 사과만 좀 외정도 있겠지만은 성수동처럼 이제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철제 쪽으로 좀 유명했던 지역인데 많이 하향세로 가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떠났고 커피나 이게 상가 쪽으로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 위치와 이제 가치. 여기 같은 3도심조 7 낙후된 지역입니다. 일단은 중공업지역과 오래된 주택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영등포가 지금 많이 가격들이 많이 상승됐고, 영등포 앞쪽에 있는 영등포 그쪽 그 시장 쪽 있잖아요. 거기도 다 개발이 될 겁니다. 그쪽 쪽보다 더 많이 쳐졌던 지역이 여기 물레동입니다. 여기는 만약 개발이 된다면 영등포가 워낙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집가 상승이 높다는 거, 그걸 한번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 제2종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사권 1, 2호선, GTX B 노선, 신안선은 영등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도 많은 지역이 물레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랑 영등포구청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비구역 결정도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신도림 쪽이고요. 여기가 영등포 쪽입니다. 여기 옆에가 영등포 초등학교거든요. 밑에가 물레동 1, 2가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물레동 2, 3가 도시환경 정비사업, 물레동 4가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추진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쪽 앞쪽에 여기 그 맨션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이게 재건축 들어갈 아파트가 2가 3가 하나 있고, 저기 5가 쪽에 있는데 5가는 이쪽이 이제 오늘 설명드리기 1가부터 4가니까 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복합부지라 이렇게 1가, 2가, 2, 3가, 4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신도림역이고 여기 영등포 쪽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아파트가 물레자이와 여기 힐스테이트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남상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 이쪽으로 이제 물레역도 있는데 여기가 2호선이잖아요. 대부분 이쪽으로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맵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신도림역에 보시면 1호선, 2호선, GTS 이제 B 노선이 지나고 영등포역은 신안산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이 이제 1, 2가 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3가, 2, 3가 쪽, 이쪽이 4가 쪽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물레자이 아파트가 대표적인 아파트입니다. 2001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여기도 있지만 여기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이쪽도 이제 재건축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조합 설립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아직 그냥 지정 예정 고시가 되어 있는 이쪽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쪽 쪽으로 아마 저 제2종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올 개관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때문에 광명이나 이쪽 밑쪽들이 금액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좀 좋아졌죠. 뭐 신풍이나 도림사거리 이쪽도 가격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GTS 이제 B 노선이 있는데요. 보시면 신도림역 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호선, 2호선 있잖아요. 여기까지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 구청 거기 사이트로 들어가면 물레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1, 2가까지 3가까지 구역이 지정됐는데 4가마 추진까지 구성되었습니다.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주 추진을 얘기 들어보면 내년에 이제 조합 설립을 목표를 하고 향후로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받아보는 건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순리대로 가면 되겠지만 그게 쉽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대 초반이나 초중반으로 저는 제 생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대수가 전체로 보면 거의 3,000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00세대인데 앞쪽에 있는 그 남성이나 위에 쪽에 있는 그쪽이 아파트 거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00세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계획은 있겠지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레동 1, 2가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레동 1가 70-1대입니다. 96,329제곱미터. 면적으로 따지자면 약 29,000평 정도 됩니다. 29,000평 정도 되고요. 획지 면적은 53,328제곱미터. 이걸 획지 면적은 뭐냐? 그 이제 대지로 이제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한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정비 기반 시설에서 도로와 녹지를 빼고 나서 나머지입니다. 기타 빼고 나면 나머지가 보시게 되면 한 16,000평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2014년 7월 1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이게 1가, 2가, 3가, 4가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4가만 2019년에 추진위원회가 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중공업적이다 보니까 용적률 요배 400이고 높이는 150m 이하입니다. 보시면 세대수는 850세대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 이게 나왔던 게 영등포 구청 사이트 들어가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2가 3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보면 물레동 2가 14-8, 14 1대입니다. 89,056제곱미터인데요. 이걸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7,000평에서 획지 면적 할 수 있는 건 16,500평에서 17,000평 정도가 택지 면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비 기반 시설입니다. 연 970세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종교시설들고 제가 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일단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기반적으로 여기가 오늘 공업적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공공청사도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조감도를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1, 2가 쪽, 1, 2, 3가 쪽, 그리고 이쪽이 한 4가 쪽 정도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있어요. 다 재개발도 하게 되면은 좀 더, 여기 완전 거의 미니 신도시구만 거의 만세대인데, 그 정도, 반 정도 되는 아주 알짜배기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레동 4가 현황을 보게 되면요. 자, 2019년 5월 28일 조합 설립 추진회가 승인됐습니다. 물레동사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비치면 1114세입니다. 택지면은 62,464제곱미터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은 아직 이제 정비구역 이제 지정만 됐기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가고 물레동 사과를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가 조합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2029년 9월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공공호라는 공공재개발은 날짜 딱 정해지면 그때 전 선의 바운드리가 정해졌지만 재개발은 워낙 이게 조합 설립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왜? 75%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것까지가 이제 거의 50%온 거거든요. 거기까지 되려면 좀 쉽진 않지만 지금 상당하게 그 동의를 받고 있다니까 이런 목표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030년 조금 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거기 추진에는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이 잘 돼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114세대고요. 지상 28층에서 지하 2층입니다. 최고 높이 100m이고요. 22.96입니다. 건폐율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차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추진호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거는 일반적인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물레동 사가 도시환경정비사 보면 토지 등 소유자가 617명입니다. 이 구역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가 개발 예정인데요. 아파트는 22.96, 네, 건폐율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녹지고요. 용적률 한 300% 됩니다. 지상 28층 8개 동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세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842세대가 근생이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복합시설도 같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적지가 않아요. 물레동 사가가. 여기 1, 2, 3, 4 이쪽에 중에서 세대수는 제일 많습니다. 이쪽에서 뭐 신도림역은 뭐 1가, 2가, 3가, 4가도 다 다닐 수 있지만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산업지역이고 이쪽이 이제 공동주택 쪽입니다. 특히 이렇게 녹지 공간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근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 여기 남성 펜션과 이쪽 국화 펜션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고 물레동화가 진주라고 있는데 여기는 오늘 이제 사과까지 설명드린 거 그건 뺄게요. 이쪽도 지금 재건축이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하나는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이 있고요. 국화 멘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만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한 4,000세대는 어울리지 않을까 1가부터 4가까지요. 자, 여기는 연립 다세대 이런 부분이 아예 없고요. 최근에 매매가 됐던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 단독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실거래 사이트에서 찾아온 겁니다. 1가부터 이제 4가까지 1가는 없고 2가, 3가, 4가가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한 3,500 정도. 이건 빼고요. 보편적으로만 3,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왜 이게 지분이 더 높냐 보면은 옛날에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연도수를 보십시오. 가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 3,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0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조합 설립이 이게 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길게 내다보고 고급화가 될 이쪽의 아파트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500으로 생각하시고요. 만약 지분이 10평이라면 한 3억 5천입니다. 여기 밑에 거 보시면. 근데 지분 한 20평짜리 보면 6억에서 7억이에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 덜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 그냥 10평으로 계산을 할게요. 3억 5천이라고 칠게요. 3억 5천. 3억 5천의 추가 분담금을 나중에 계산한다고 치면 더 물가가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보겠습니다. 8억 정도 한번 예상을 하고 그냥 예상이니까 재미로 볼 수는 있잖아요. 자, 지금 물레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35평이 13억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한 8억 정도, 7억에다 8억 정도 얘기했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미니멈으로 보는 게 2001년에 들어온 여기 물레동 대표 아파트 13억 대입니다. 몇 억 남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만큼 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는 포레나 영등포가 이제 최근에 입주했는데 여기는 거의 더블 쳤습니다. 자, 35평 17억 합니다. 이쪽이. 거의 한 4억 정도, 4,800이에요. 이건 182세대잖아. 자, 그러면 2017년 이런 입주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보여드리면 여기도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 34평 보면 15억, 16억입니다. 15억, 16억, 17억 정도 돼요. 제가 아까 몇 억이라고 했죠? 7억에서 8억이라고 했죠. 조금 더 되면 10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년 정도 보면 예를 들어 한 12억까지 볼게요. 남습니다. 그때는 금액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집가라는 게 떨어질 수 있고 올 수 있겠지만 여기 고급화로 만약 가게 된다면은 그만큼 미래 가치가 무궁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그 형수님 때문에 이쪽에 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이쪽에 좀 어떤 그 건물에서 재개발 때문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괜찮은 지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